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의 활용 두 번째 단원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아마 속도와 거리까지 하면 우리 수투 진도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열심히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자, 속도와 거리. 우리 근데 미분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게 있었어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랬어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 그랬습니다. 자,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또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겠지. 미분의 역연선이 적분이 되니까. 자, 그래서 위치 함수를 선생님이 ft라 두고 속도 함수를 vt라 두고 가속도 함수를 at라고 이렇게 더블게. 아마 가속도는 다루지 않을 거야. 이건 미적분에서 아마 다룰 것 같은데, 어쨌든 위치 함수를 ft라고 속도 함수를 vt라고 하면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위치 함수 ft라는 건 속도 함수 vt의 한 부정적분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다시 말하면 vt를 부정적분하면 위치 함수 ft 플러스 c 단시는 적분 상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구해볼 거냐면, 자, 어떤 하나의 상황을 볼게요. 이 하나의 상황이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계속 다루게 될 상황이기도 한데,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대.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속도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직선 운동을 하는 녀석들밖에 다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의 함수로 나오려면 직선 운동을 해야 돼요. 직선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의 함수로 속도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두 개의 함수, 세 개의 함수로 속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벡터인데, 벡터를 가지고 속도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함수를 가지고 vt라는 하나의 함수를 가지고 속도를 나타내려면 직선 운동을 해야 돼요. 어쨌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 하고, T니꼴 A에서의 위치가 x0래. A라는 시간에서의 위치가 x0래. A라는 T니꼴 A에서의 시간, A라는 시간에서의 위치는 x0라 하고,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ft라고 한대. 그럼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x라고 준대. x를 ft라고 한대. 이렇게 ft. 그럼 x0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시각 T에서의 위치가 ft니까 시각 T니꼴 A에서의 위치니까 fa가 되겠지? x0는 fa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위치 함수 플러스 c 단시는 적분 상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정적분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어떤 정적분의 값을 구해볼 거냐면, a에서부터 t의 값이 a였을 때부터 t 값까지 갔을 때의 정적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속도가 속도에서는 똑같은 t를 이렇게 갖다가 씁니다. 논리적인 오류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t를 갖다가 써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논리적인 오류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은 여기를 통일해서 이렇게 쓰지 않는데, 신기하게 속도가 속도에서는 이렇게 t로 갖다 쓰더라고요. 똑같이 이렇게 t로 갖다 쓰더라고. 그래서 거리 속도가 속도 문제에서는 보통 이렇게 t로 통일해서 쓰기도 한다더라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일해서 쓰더라고. 관례상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데, 이걸 한번 정적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 값이 ft, 다시 말하면 ft를 정적분 할 거야. 위치를 정적분 할 거야. ft dt, 위치를 정적분 할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 할 거냐면 a부터 t까지 변했을 때 이렇게 위치 함수를 정적분 해볼게요. 위치 함수가 아니라 속도 함수를 정적분 해볼게. 자, 속도 함수를 정적분 해볼게. 왜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니까 속도를 정적분하면 당연히 위치 함수로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한 부정적분이 필요하고 이 녀석의 한 부정적분이 위치 함수 ft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ft가 될 거고, 여기가 ft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a부터 t까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 끝 대입하고 아래 끝 대입해서 빼주면 되겠지? ft-fa가 이렇게 될 텐데, ft-fa가 될 텐데, 자, 우리가 ft라는 걸 스몰 x로 두기로 했었어요. 자, 그리고 t초 후에 위치로 두기로 했었지. fa는 처음의 위치 x0로 두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인테그랄 a부터 t까지 vt dt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이걸 이쪽으로 넘겨보면 t초 후의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a초부터 t초까지 속도를 정적분한 값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t초 후의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그 처음의 시간부터 그 지난 시간까지의 그 속도를 정적분해주는 값을 더해주면 된다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어, 얘들아. 얘를 또 해석해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요식 자체를 해석해 볼 수 있어. 이 식 자체를 보면 좌변은 우변이 돼버리니까 이걸 위에다 쓴 것 뿐이지. 이 식 자체를 보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FA는 A에서의 위치지. 시간이 A였을 때의 위치. FT는 시간이 T였을 때의 위치지. 그치? A에서의 위치에서 T에서의 위치로 이렇게 바뀐 거잖아. 그치? 다시 말하면 T에서의 위치에서 A에서의 위치를 뺐다는 건 T에서의 위치까지 갈 동안 A에서의 위치에서 변한 위치 변화량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1초에서 1의 위치에 있었다면 3초에서 3의 위치로 가면 위치 변화량은 3-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T초였을 때의 위치에서 A초였을 때의 위치를 빼주면 그게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데 그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값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정적분값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시간이 A에서부터 T초까지 변했을 때의 위치 변화량, 위치 함수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이 된다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T초 후의 위치는 처음의 위치에다가 그동안 변한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면 충분합니다.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위치 변화량은 얘가 위치 변화량이잖아. T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한다고 했을 때 FB에서 FA를 빼준 게 위치 변화량이잖아. 그 정의 자체에서 FB에서 FA를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준 게 위치 변화량이잖아. 근데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준 게 정확하게 정적분 값이랑 같으니까 따라서 이 정적분 값을 위치 변화량이라 읽자고. FT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 변한 위치 변화량이 곧 이 정적분 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공식화합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제 거리와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선생님은 근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 거리와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일단 1, 2번 공식을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나중의 위치, T초 후의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그동안 변한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된다고. 그동안 변한 위치 변화량이라 하면 x0였을 때의 시간은 a였고 x였을 때의 시간은 t니까 그동안 변한 위치 변화량을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t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전피의 위치 변화량은 이렇게 a에서부터 b까지 속도를 정적분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a에서부터 b까지 속도를 정적분한 값이 곧 a에서 b까지 변한 위치 변화량이 된다라고 읽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들아 속도라 함은 크기와 방향이 주어진 거야. 그런데 그 크기, 속도의 크기만 고려한 걸 우리는 속력이라 그러잖아. 다시 말하면 속도 함수에 절대값을 붙인 걸 속력 함수라 그러거든. 그런데 움직인 거리라 함은 얘는 위치 변화량이 맞아. 위치가 변화한 양이 맞아. 봐봐. 얘들아 1초였을 때 전피의 위치가 1이라고 선생님이 가정해볼게. 1초였을 때 전피의 위치는 1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1초였을 때 전피의 위치는 1이었습니다. 자, 3초였을 때 전피의 위치는 5로 갔대. 3초였을 때 전피의 위치는 이렇게 5로 갔대. 그랬다가 5초였을 때 전피의 위치는 이렇게 3으로 이렇게 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들아, 자, 1초에서 5초까지 변했을 때 위치 변화량은 얼마냐? 자, 1초에서 5초까지 변했을 때 위치 변화량. 우리가 이 전피의 위치를 FT로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F1, F5, F3으로 동일한 의미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쓰면 자, 1초에서 5초까지 변한 위치 변화량은 얼마 변한 거냐? 1초라는 순간에서 위치 1고 5초라는 순간에서 위치 1고 그가 빼주면 되는 거잖아. 위치가 이만큼 변했지? 위치 변화량은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위치 변화량은 F 마이너스 F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얘가 위치 변화량이야. 곧 정적분을 구하면 된다고. 속도의 정적분을 구하면 돼. 1부터 5까지의 속도의 정적분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얘가 위치 변화량이라고. 그런데 속력이 아니라 거리는 1초에서 시작해서 5초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 거리를 물어보면 뭘 하면 되냐면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온 거야. 그치? 거리가 1에서 3까지 이렇게 4만큼 움직였다가 그리고 3에서 5까지 또 이만큼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위치 변화량에서는 속도가 크기와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1에서 3까지 플러스 4만큼 갔다가 그리고 3에서 5까지 마이너스 2만큼 가니까 얘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다시 말하면 속도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속력은 그 크기만 보는 거지 오른쪽 왼쪽 방향 안 보는 거지? 속력은 그 크기만 보는 거야. 속력 우리가 속력 기준으로 봤을 때 속력이 아니라 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자 1에서 5까지 움직인 거리는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그리고 3에서 5까지 움직인 거리를 더하면 되겠지? 그런데 분명 속도는 오른쪽으로 갔을 때 플러스 왼쪽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지만 움직인 거리는 속도를 따지지 않는다고. 그 크기만 따져. 속력만 따진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1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는 속도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속력을 적분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력을 적분하면 그동안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거리는 속력을 적분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위치가 변한 정도만 궁금한 거면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 방향을 생각하는 속도를 적분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움직인 거리가 궁금한 거면 속력을 적분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리는 시간분의 속력이잖아. 그치? 시간분의 속력이잖아. 그치? 거리는 시간분의 속력입니다. 시간분의 속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력이라는 녀석을 적분하면 거리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속력이라는 녀석을 적분하면 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단어는 이 세 개의 공식만 알면 문제는 싹 다 풀립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에 1번을 풀어보면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구하라 그랬어. ft를 구하라 그랬지. 자, 위치 함수는 속력을 적분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 잘못 말했지. 위치 함수는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번 보면 위치 함수는 속도를 적분하면 되는데 t초 후의 위치는 다시 말하면 x라는 녀석은 x를 ft라 만약 준다면 처음의 위치에다가 그동안 변한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는데 자, 시각이 아무 말 없으면 0초부터 시작하는 거지? 0초부터 t초까지 이렇게 변했을 때 그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ft라는 녀석은 그런데 이제 처음에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의 위치가 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한다 그랬어. 그럼 처음의 위치가 1이 되는 거지? 처음의 위치 1에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0초부터 시작해서 t초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고. 그럼 6t-3t 제곱을 이렇게 적분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위치 함수 ft 곧 x를 구해보면 x는 ft 똑같이 씁니다. 그냥 선생님은 ft와 표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1 플러스 정적분의 계산은 부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고 3t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될 거고 0부터 t까지 되니까 차례대로 대입해주면 1 플러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t 세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치 함수를 ft 또는 x라고 준다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물어본 게 뭐였냐면 t=1에서부터 3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물어봤어. 우리는 위치 변화량이라 함은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 그랬지? 1부터 3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부터 3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여기 주어진 자, 1부터 3까지의 속도를 적분하면 6t-3t의 제곱 이렇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위치 변화량은 말 그대로 3에서의 위치 f3에서 1에서의 위치 f2를 빼주는 값으로 구할 수도 있겠지. 이 구한 함수로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연습해야 되니까 위치 변화량은 그대로 그냥 공식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공식 대입해주면 또 똑같이 3t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1부터 3까지. 그럼 계산해보면 9 마이너스 1이니까 8, 83, 2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이니까 26이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똑같은 이 값에서 이제 속력이 아니라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라 함은 속력을 적분하면 된다 그랬어. 그럼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속력, 절대값 vt를 적분하면 된다고. 그럼 6t-3t의 제곱을 적분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럼 얘 부호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대수적으로 보든 기하적으로 보든 뭐로 보든 상관이 없는데, 얘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t값 범위 구해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림 그려도 되겠지. 둘 다 한번 해보자. 양수가 되는 t값 범위 해보면 마이너스 3t로 묶이지. 그럼 t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요렇게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고, 그럼 이게 양수가 되도록,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t값의 범위는 사이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사이값에서 양수야. 그럼 사이값에서 양수니까 0부터 2까지 양수라고. 그럼 1부터 2까지 양수니까 1부터 2까지는 그대로 나오고, 나머지는 반대로 나오면 되겠지. 1부터 2까지만 양수니까 나머지는 반대로 나오면 된다. 이렇게 나머지는 반대로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 부호 보는 건 어차피 유사하니까 이거 그냥 그래프 그려도 되겠지. 그래프 그리면 똑같이 그냥 일단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한 다음에 마이너스 3t t 마이너스 2니까 최고차이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2가 될 때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부터 3까지 정적분이니까 여기선 플러스 여기선 마이너스 똑같지.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계산해서 함수가 중복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굳이 전개하지 말자. 자,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그냥 갖다 쓴 거야. 어차피 같은 함수의 부정적분일 테니까, 같은 함수들의 부정적분일 테니까 그대로 갖다 쓰고, 이 마이너스를 굳이 전개하진 않았다고.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쓰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끝 위끝을 대입하면 되는데, 전체 통째에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괄호 연산을 쪼갠 다음에 대입한다 그랬지? 앞에 쪼개서 대입하면 3에 4-1이니까 3이 될 거 아니야. 3, 3은 9가 되겠지. 마이너스 8-1이니까 7이 될 거고, 마이너스에 이 녀석은 중괄호 한번 쳐주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보통 중괄호 한번 쳐주고, 안에 있는 걸 보면 3, 3은 9-4니까 5가 되겠지. 5, 3, 15가 되겠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8이니까 19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3, 그럼 9-3이니까 6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은 6 마이너스 2, 답은 이런 식으로 맞았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그 세 개의 공식을 외우면 아마 문제는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는 문제들이 그렇게 난이도 있게 내려고 하지도 않고, 위치는 당연히 속도 적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x0 플러스 인테그랄 a부터 t까지 vt dt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시각 t 이퀄 0부터 t 이퀄 2까지의 위치 변화량은 사실 f2에서 f0 빼준 걸로 구해줘도 되는데, 이 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줘도 되는데 그냥 정적분 해도 된다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절대값 붙인 녀석을 정적분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피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시각, 그럼 위치가 0이 되는 시각을 구하면 되는 거겠지. 그럼 위치 함수 구해서 0 되는 시각 구하면 되는 거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 그럼 그 시간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시간까지의 그 거리를 속도에 절대값을 붙인 속력을 정적분한 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예제 2번을 보면 지면에서 20m/s의 속도로, 자, 여기를 보면, 자, 지면에서 던진대. 지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던진 공에 t초의 속도가 저렇게 된대. 그랬을 때 공이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공을 이렇게 던졌어. 그럼 공은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겠지. 속도가 0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하겠지. 자, 반대 방향의 속도를 갖겠지. 자, 그럼 최고 지점에 도달한다는 건 곧 속도가 0이 될 때를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최고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먼저 구해보면 속도가 0이 되는 20-10t가 0이 되는 t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t 이퀄 2초에서 최고 지점으로 도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제 높이 함수만 알면 되는데, 높이 함수는 그 위치 함수 아니냐? 위치 함수 ft라고 한번 해볼게. t초에서의 위치 함수 ft, h라고 한번 더 볼게. 자, 그랬을 때 그럼 처음 위치는 0이잖아. 지면이니까 0에다가
그동안 변한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0부터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초니까 2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라고. 20-10t 이 녀석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저 그냥 계산을 해본다면 여기는 20t-5t 제곱이 될 거고 0부터 2까지가 되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4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5에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따라서 진면으로부터의 높이는 2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공을 던진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한번 물어봤대. 공을 던진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일단 20m는 맞지? 자, 공을 던진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대요. 답은 이렇게 놔두고. 자, 그럼 3초 동안 공을 던진 다음에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아니냐? 그럼 거리를 S라고 두면 0부터 3까지 속력을 적분하면 되겠지? 20-10t를 적분하면 되겠지? dt 0부터 3까지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0이 되는 순간은 t 이퀄 2였었지? 그럼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면 되겠지? dt 플러스 0을 기준으로 2부터 3까지 dt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봤을 때 이게 1차 함수잖아. 최고차항계수 음수잖아. 이렇게 생겨 먹었겠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겠지? 2를 기점으로. 그럼 이 이전에는 플러스였다가 이 이후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전에는 플러스 그대로 나오고 20-10t로 나오고 이 이후에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해 봅시다. 자, 부정적분 우리 알고 있잖아. 이 녀석 부정적분. 그냥 다시 한번 계산해도 되지. 이 정도는 20t 마이너스의 5t 제곱이 될 거고 0부터 2까지가 될 거고 마이너스의 똑같은 부정적분 갖다 쓰면 되겠지. 20t 마이너스 5t의 제곱. 항상 주의해야 되겠지. 얘가 앞으로 나왔을 때 똑같아지는 거지. 그리고 2부터 3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 위끝 대입하고 아래끝 대입해서 빼주면 되니까 2 해주면 40 마이너스 2는 4, 4, 5, 20 20이 되겠지. 마이너스에 이 정도는 중괄호를 쳐주고 그 다음에 20에 3 마이너스 2잖아. 그럼 1이잖아. 그럼 20 이렇게 남겠지. 마이너스 5에 9 마이너스 4잖아. 그치? 9 마이너스 4니까 5가 되겠지. 5 이렇게.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5, 25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5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니까 2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3번도 사실 이걸 해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근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까 그 거리 부분에서 거리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만 움직였다면 거리는 곧 위치 변화량이 곧 거리가 되겠지. 그치? 위치의 변한 양 자체가 거리가 되는 거잖아. 양의 방향으로만 움직였다면. 다시 말하면 속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의 방향으로만 움직였다면 거리는 곧 위치 변화량이 될 거라고. 정적분 자체가 속도를 그냥 적분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속도가 음수이기만 하면 왼쪽으로만 가면 위치 변화량이 위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었어. 1이 아니라 여기가 3이었어. 그리고 여기가 1이야. 그럼 위치 변화량은 얼마냐?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거잖아. 마이너스 2잖아. 그치? 위치 변화량이 마이너스 2가 돼버리잖아. 그런데 움직인 거리는 그 위치 변화량의 절대값이지. 다시 말하면 부호를 뒤집은 값 아니냐? 그치? 이 거리라 함은 위치 변화량 자체가 되지는 않고 이 f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값이 되는데 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녀석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마이너스 위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마이너스 이렇게 위치 변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준 마이너스 위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런데 마이너스 이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 자체가 정적분으로 표현 가능. A부터 B까지 속도를 이렇게 정적분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 결과가 나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VT dt 이렇게. 그런데 VT가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VT는 양수지? 그럼 양수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얘는 양수니까 자기 자신의 절대값과 같은 거지? 그런데 절대값 안에서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여기도 VT가 양수였을 때는 자기 자신 정적분하면 된다 그랬잖아. 거리도 자기 자신 정적분하면 된다 그랬는데 어쨌든 양수니까 양수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얘도 이렇게 절대값으로 바꿀 수가 있겠지.
속도가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항상 이렇게 속력을 정적분해주면 거리가 나온다라는 걸 지금 확인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양수, 음수가 섞여 있으면 구간을 나눠서 양수였을 때는 그대로, 음수였을 때는 반대로. 마치 넓이 계산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냐? 다시 말하면 절대값을 정적분하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항상 이렇게 절대값을 정적분하면 속도의 절대값, 속력을 정적분하면 거리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그냥 한번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어서 속도와 거리도 이제 다 끝났는데 가속도가 빠졌지 가속도는 여기에서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뒤로 가보면 미적분 가보면 아마 가속도까지 해서 다루게 될 텐데 가속도 다루려면 두 번 미분해야 되거든. 이계도함수가 필요하거든. 이계도함수 도함수에서 두 번 미분했다 그래서 이계도함수라는 게 필요해. 그래서 함수 fx가 주어지면 fx에 미분 한 번 한 걸 도함수라 부른다면 여기에 미분을 또 한 번 붙인 걸 이 녀석을 미분한 걸 이렇게 표현해. 이 녀석을 미분한 걸 이렇게 표현해. 두 번 미분한 걸 이계도함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이계도함수가 곧 이계도함수를 알아야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속도에서 속도 구하고 속도에서 그 위치나 높이 함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아마 가속도는 여기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오늘이 아니라 이제 수학 2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열심히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적분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최대한 압축해서 간단하게 뭐 공식을 빠르게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